안녕하십니까. 개원을 쉽게 알려준 남자 형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한테 문의가 많았던 그 양도양수 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개원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양도양수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는 기존 병원 원장님께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병원에서의 약간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잘 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 가셔서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개원이 안정이 됐다면 또 기존에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자아를 찾아가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또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양도양수 케이스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자문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크 포인트,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잘 하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서가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원장님들끼리 우리 같은 뭐 선후배 또는 아는 사람들끼리 같은 의사끼리 우리 이렇게 그냥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라고 해서 대충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양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도자야 어차피 일정 금액을 받고 개설 허가만 옮겨주면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제일 할 게 많은 게 양수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양도양수 계약서를 간편하게 편의를 해서 작성했다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인데요. 기존 고용자를 승계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정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께서 양도양수를 받을 때 아무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 고용 승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장님들이 보셔서 고용 승계를 하실 건지, 전체 승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부분 승계를 하실 건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찌됐든 승계를 하시던 안 하시던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여부도 계약서에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간혹 퇴직금 정산을 안 하고 승계만 해버리고 가는 경우에는 양수받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은 없지만 분명히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차후에 병원, 병영,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업주가 바뀌기 전에 기존 근로자에게 먼저 퇴직금 정산을 해 주시고요. 새로 고용 양수받는 원장님들은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퇴직금 정산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기존 병원에 미수금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그 병원들이 뭐 원내 의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결제들을 대부분 그 회전을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월 결제를 하지 않고 이월이나 차차월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남은 수량을 파악을 해서 양도자가 기존 남은 미결제액을 결제를 해주고 양수자가 깔끔하게 다시 인수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제조차도 안 된다면 결국에는 이 약품의 남은 카운팅이라든지 이 개수 파악을 해서 만약에 결제 안 해준다고 하면 양도자가 결국 그 목이 양수자한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분쟁을 좀 줄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쨌든 양도양수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미수금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양도양수를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권리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자산 내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의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의료 장비, 그 다음에 전자제품, 가구, 비품 등이 있어요. 심지어 책상 의자도 다시 자산이고요. 병원에
책상도 마찬가지고 뭐 TV, 컴퓨터, 냉장고 그리고 고가 의료 장비까지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 자산 내역을 적으로 꼭 빼먹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거를 계속 뒤에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처음 가벼운 것부터 자산이랑 권리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양수자 원장님들이 양도 양수 받는 금액에만 초점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얼마지? 이게 얼만데? 이것만 초점이 돼 있지 양도 양수 금액의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당연히 물론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초점이 돼 있는 거 맞지만 원장님이 나중에 경비 처리를 비싼 금액을 내고 양도양수 받는 경우에 이 양도양수 금액을 경비 처리 받으시려고 하면 이 자산 내역과 권리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산 내역을 받으려면 사실 간단합니다. 기존 그 병원의 세무사님께서 이 자산 내역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 내역 리스트를 일단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산 내역 리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은 병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자산 내역 리스트가 최신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빠진 장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락된 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원장님도 자산 내역 리스트를 보시고 뭐 빠진 게 있는지 보셔야 그 내가 구매하는 자산의 리스트를 완벽하게 해서 내가 양도자가 세무사님한테 제출을 해야 그 자산에 대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간략하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양도양수 계약서 금액만 포커싱해서 쓰시는데 결국 이 구성 자산 내역과 권리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 내역 리스트를 받아보시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양수 금액을 우리가 통상 그냥 얼마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양도양수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내역,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는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권리금과 자산 내역은 원장님들 두 분이 구두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 내역을 받아서 그 내역만큼만 자산을 책정을 하고요. 총 양도 양수 금액에서 자산 내역을 뺀 금액, 이 자산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님께서 주신 자산 내역 감가상각 잔액을 뺀 금액이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은 두 분 간에 설정을 해도 우리 얼마야 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서류니까요. 그래서 이 자산 내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서류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양수자의 경우에는 이 권리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그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 내역, 권리 내역을 책정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금이 대부분 오래된 병원일수록 아시겠지만 자산 내역은 감가상각을 처리하고 난 금액이기 때문에 오래된 병원인 경우는 자산이 정말 미미해요. 거의 전액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이게 시설이 다 있는데 이게 시설 금액이 없다고? 인테리어도 살아있고 장비도 잘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현실의 얘기고 세무의 경우는 장부로 가기 때문에 장부상의 내용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장비는 잘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권리금의 경우는 좀 민감할 수 있는 게 양도자의 경우는 권리금을 신고를 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일부분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나 신고용 도면, 혹시 기존 양도자 분께서 양수자한테 예전에 신고했던 보건소에서 신고했던 도면도 같이 받아 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 보건소에서 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도면이 없으면 또 도면을 또 구하거나 그려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도자한테 옛날 인테리어 신고용 도면, 보건소 신고용 도면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작성 시 체크 포인트는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원활한 합의가 다 끝난다고 하면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저희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양도양수 금액 때문에 양도자나 양수자랑 실컷 악유하고 막 금액 결정 났어요. 근데 또 하나의 산은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양도양수 계약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계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사실은 기존에 병원을 하셨으니까 문제 없겠지. 당연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수자 입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새로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사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기존 양도자나 얘기할 때 임대료 다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양도양수 계약서 끝나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 써야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 금액 되겠지라고 했는데 건물주가 이제 약간 또 이제 변수일 수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선 당연히 계약이 갱신이 되고 기존에 얼마를 냈든 떠나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니까 올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리는 폭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가끔 양도양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양수 계약도 힘들지만 임대차 계약의 산까지 넘어야 기본적으로 계약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계약서가 있어야 원장님이 보건소에 가셔서 개설 신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의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새로 그 장비 양도양수 보건소 변경 신고할 때 새로 개설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의료장비 업체에서 기존 장비를 매입했고 다시 팔았다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에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의료장비 내역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권리금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고요. 최근에도 저희랑 양도양수 계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진행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튜브를 지금 찍는 계기가 된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양도양수 개혁에 투명한 게 있어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원장님께서 또 이런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양도양수 하더라도 또 문제없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양도양수 하실 때 좀 힘드시다 또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헬로닥터와 함께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있으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도양수 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